지상 최대의 청소년 팟캐스트를 꿈꾼다.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하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활동의 모든 이야기. 웰컴 투 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비로소 공터 라디오 웰컴 투 더 키리쇼가 5화가 돼서야 훈훈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절대 이러지 않았거든요. 진짜 확실히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목소리로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컴 투 더 키리쇼 5화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는 코끼리를 좋아하는 청소년 활동가 키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리 한 번 더 질러주세요. 네,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하기에 앞서서 직접 소개하는 것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 공터 일꾼으로 활약하고 계신 윤상희 선생님부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상한 작업장 소장 윤죽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20년에 인턴십을 시작하고 지금은 사회봉사로 활동 중인 장난꾸러기 강력 신입 정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웰컴 투 더 키리쇼 5화 공터에서 일하고 계신 윤상희 선생님과 2020년부터 공터에 오셨다고 했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2020년부터 공터에서 활동해 오신 정나영 선생님을 초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스트가 왜 특별하냐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꾼들을 중심으로 초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터와 연이 있는 청소년 분을 모시고 한번 이제 녹음을 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혹시 떨리시진 않으세요? 네, 너무 떨리는데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상희쌤, 윤뚝딱쌤도 혹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나영쌤. 저를 믿어주세요. 네, 두 분의 오늘 많은 활약 기대하겠고요. 공터 라디오 웰컴 투 더 키리쇼에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쇼가 이제 어느덧 벌써 5화를 맞았는데 지난 1화부터 4화까지 좀 들으셔서 익히 저희 명성은 좀 알고 계시죠? 네네,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주 뉴스에도 뜨고 막 신문에도 뜨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2년 전까지는 여기가 이렇게 유명한 곳인가 싶었는데 네. 이제 아주 이 라디오로 엄청 뜨고 있더라고요. 상희쌤도 알려주시고. 네네. 네, 뭐 주변 엄청- 사람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던가요? 네, 제가 여기서 일해봤다니까 다들 너무 대단하다고 너무 부럽다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 올 수 있냐고 우와. 번호표 뽑아야 되냐고 네네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저도 1화부터 4화까지 저 다 봤거든요. 네네네. 공릉동의 슈스들을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간단하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5화 정도 되니까 길에서 슬슬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목소리만으로 네. 알았던가요? 이렇게 느낌이 오니까. 네, 6시에 이제 짐을 싸서 퇴근을 하고 화랑대역으로 걸어가면은 괜히 이렇게 슬금슬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요새 자꾸 들어요. 희한하네. 아마 키리쇼 때문이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 라는- 다들 지하철 갈 때 꼭꼭 가나 보다. 저도 지하철에 탔는데요. 네. 어떤 분이 이어폰을 잘 제대로 못 꽂으셨는데 키리쇼가 막 나오더래요. 이거 네. 나왔나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셔서 막 당황스러워서 막 이어폰을 막 끼우시는데 네네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네. 네, 오늘 키리쇼 이렇게 처음 시작한 지 한 4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오늘 아주 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앞서서 간단하게 두 분의 선생님 자기소개를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윤뚝딱 선생님도 저희 공터 꿈마을 청소년 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일꾼이잖아요. 아마 지난 3, 4화에서 저희 꿈마을 청소년 팀 소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의 면면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상희 쌤, 윤뚝딱 쌤은
공터에서 언제부터 일하셨는지 그리고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19년도에 처음으로 이 공간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도꽃이라는 공간의 담당자로서 오게 됐고, 나도꽃에서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어요. 뭐 공간에 대한 이용이라던가 정기 모임이나 나로 프로젝트, 인턴십과 같은 활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고, 그러면 2019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제 주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그 사실 면접 볼 때는 학교 밖 청소년들 만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네. 이상한 작업장에 수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여기서 또 이상한 작업장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저는 저도 만들기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상한 작업장을 맡게 돼가지고 또 잘 맞네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상한 작업장은 이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만들기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재료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뭐 공구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벤트나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도 이 공간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상희쌤은 2019년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나도꽃 프로젝트인가요? 나도꽃의 인턴십 프로젝트를 나도꽃의 인턴십 프로젝트 담당하셨고, 정리하자면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 중심으로 조금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셨고, 그와 더불어서 이상한 작업장이라는 공간에서 또 만들기 활동들을 주로 담당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한 작업장은 공터 어디에 있나요? 이상한 작업장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요? 네. 너무해요.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그 이상한 작업장은 공터 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재료바들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재료를 화요일부터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고, 토요일에는 조금 더 친구들이 좋아하는 도구 정거장이 열려요. 도구 정거장은 토요일 2시부터 6시에 열리고요. 작업장에서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고 뜨겁고 좀 있어 보이는 그쵸. 그런 뭐가 그런 있죠? 것들을 뭐가 있죠? 이용할 수 있는데, 약간 아이맥 애플 컴퓨터 네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만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쓰는 그런 액정 타블렛도 있고, 뭐 3D 펜이나 실링 왁스할 수 있는 거, 컬러 비즈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시부터 당일에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 1시 한 40분 되면 줄을 막 서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상한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이상한 작업장은 나이대 상관없고 성별 다 상관없고요. 누구나 오시면 되고, 가끔 이제 막 도구 정거장에서 3D 펜 빌리면은 아빠가 이제 애기 거 이렇게 뺏어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네. 뭐 공구를 배우러 오는 마을 주민들도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나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키리쌤도 놀러 오세요. 네, 저도 한번 전 만들기에 소질이 없거든요. 혹시 가면은 좀 기웃거리다 보면은 막 같이 만들 수도 있고 그런가요? 저희가 도안이 있어가지고 딱 왔을 때 뭘 만들지 싶을 때는 도안을 참고하셔도 좋고, 가끔 전시장도 있어요. 이상한 전시장이라고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전시한 곳도 있는데, 거기서 한번 보면서 나도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서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영쌤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작업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영쌤은 또 저와 함께하는 네. 동료였습니다. 맞아요. 청소년 인턴으로 이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또 월급도 받고 하는 청소년 인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상한 작업장에 위해서 고민하고 또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 활동가입니다. 그러면 윤뚝딱 선생님과 나영 선생님의 인연은 그 이상한 작업장에서의 청소년 인턴십 프로젝트로 출발했던 것 네, 맞죠? 맞아요. 나영쌤이 공터를 오게 된 것도 이 인연으로 시작이 되었었나요? 네네, 맞아요. 이거랑 나도꽃이랑 같이 알게 되어가지고 여기 공릉 청소년 문화센터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나영쌤은 그러니까 인턴십 프로젝트로. 네네.
혹시 그럼 여기서 잠깐만 간단하게라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턴십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턴십 프로젝트는 우리 마을 내에서 안전한 일터에서 일을 배워보고 또 일 경험도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공간에서 35시간 동안 일을 하면은 이제 3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 월급을 받으면은 어떻게 다달이 내가 살아가지 이런 계획들도 세워보면서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 또 일을 갖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경험해 보면서 어떤 이게 나랑 잘 맞는 일인지도 경험해보고 어떤 걸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여기 안에서 배워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 안에서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어떤 효과와 그런 것 장점들이 되게 많네요. 인턴십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는 또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생활비도 벌 수 있고 맞아요. 뭐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고 뭐 계기는 다양하겠지만 결국 여기에 와가지고 선생님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고 다른 인턴십 하는 청소년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런 것들이 되게 또 긍정적인 또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나영 선생님은 그러면 인턴십 프로젝트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셨어요? 저는 원래 구리에 있는 꿈드림 센터에서 그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인턴십으로. 그런데 이 인턴십이라는 게 거의 카페 일밖에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랑은 전혀 안 맞는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크고 힘들고 좀 그런 고생들을 하다가 이 나도꽃이라는 이제 공릉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거기서는 카페 일이 아니더라도 도구 정거장에서 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친구들과 이렇게 아이들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은 뭔가 되게 특별한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3D 페인이라던가 아이맥이라던가 그런 것도 제가 배울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직접 짤 수도 있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좀 다양한 활동을 인턴십 프로젝트 그리고 이상한 작업장에서 한 것 같은데, 좀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나요? 네, 되게 인상 깊긴 한데 되게 좋지만은 않아요. 네. 어떤 친구랑 되게 애들하고 제가 장난을 엄청 많이 쳤거든요. 선생님 리액션이 너무 강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맞아. 그래서 네. 별명이 리액션 쌤이었어요. 별명 근무할 리액션 때. 쌤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친구들이랑 장난치는 그 도가 좀 넘어가지고 네.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똥침을 날렸어요. 연필로. 네. 너 자꾸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된다 하다가 이상한 작업장에서는 정말 별별 일이 네, 벌어지네요. 엄청난 7살 일이. 이후로 처음 받아본 똥찜을.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도 있고, 네. 한 명은 이제 직접 와가지고 노트북을 만드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자기는 노트북을 너무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사주신다고. 그래서 어떤 노트북인데 하니까 애플 노트북. 그래 너무 갖고 싶다고. 맞아. 노트북 어떻게 만들어요? 이상한 작업장에서? 상자로 만들더라고요. 아. 직접 키보드도 이렇게 네, 하나하나 맞아요. 그리고. 그냥 그 본을 만드는 거죠? 네, 네. 난 또 진짜 노트북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마음만 같으면 그렇고 싶었을 네. 거예요. 네.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이상한 작업장에서 흉내라도 이렇게 네. 표면이라도 만들고 싶었나 보다. 네네. 근데 다음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상한 작업장 인턴십 프로젝트에서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일단은 간단하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용자들에게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주거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료를 이렇게 손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망가진 재료들도 가끔 애들이 너도는
것도 있어요. 그런 재료들은 빼서 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시 손질을 해서 넣어둔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재료를 추가를 한다거나 그런 일도 했었고,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뭐 창작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이벤트 등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약간은 아직은 친구들이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직 어떤 좀 이벤트? 성이 안 차시나 봐요. 네, 한 게 많거든요, 진짜로. 소장님입니다. 이상한 작업장 그쵸. 소장님. 네. 어떤 이벤트 하셨는지.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활동은 이상한 작업장에 TV가 있거든요. 그 TV가 이달의 특별 재료라고 있어요. 그 이달의 특별 재료를 정하고 그리고 그 TV를 그 주제에 맞게 선별을, 그러니까 이달의 특별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찾아서 TV에 넣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전시장의 규칙을 세운다던가 또 맥 사용을 처음에 친구들이 맥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일반 그냥 윈도우랑은 굉장히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대부분은 그림을 그리러 오거든요. 그걸로. 그래서 컬러링 북을 만들어서 색칠을 할 수 있게 그런 도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상한 게시판이라고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게시판에 이상한 게시판이라는 걸 설치해서 뭐 이달의 특별 재료 중에 그 중에 어떤 재료가 가장 좋았는지, 어떤 재료가 가장 돌아왔으면 하는지 그런 투표를 올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만들기라던가 컨텐츠 그런 것도 투표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상한 작업장 인턴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냥 떠오르는 일은 공간 관리 정도의 일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구체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런 정리정돈 같은 것도, 그리고 재료 보충 같은 것도 미리 해놓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그러면 제가 지금 그려지는 그림이 2층에 올라와서 그 이상한 작업장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공간과 벽면에 붙어 있는 것들, 그런 공간 기획들을 다 인턴십 프로젝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군요. 맞아요. 그 인턴십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들은 초반에 저랑 이제 OT를 해요. 인턴십을 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은지, 약간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고요. 한 달이 지난 시점에는 저랑 같이 개별 목표를 짜요. 아유, 네. 그래서 내가 이 공간에서 이제 일해봤으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감이 오니까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떤 걸 조금 더 연습해보고 싶은지, 아니면 살면서 내가 이런 거 좀 어려웠는데 여기에서 인턴십 하면서 연습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나 관심이 있는 걸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 공간에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저랑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미션을 주기도 해요. 그때 이상한 작업장의 키워드는 환경을 주제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활용, 우리 작업장에 있는 재료가 너무 소모적이니까 네. 이걸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나영 활동가한테 미션을 주면은 나영 활동가가 이달의 플레이리스트나 뭐 이달의 특별 재료로 재활용 재료를 넣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종이 가방이라던가 플라스틱 컵이라던가 이런 걸 또 가지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었어요. 이거 제가 얘기 들으면서 제가 진짜 인상 깊었는데,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이제 인턴이라는 이미지가 막 착취당하고 막 허드렛 일 시키고 막 약간 이런 이미지가 사실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막 그냥 누군가는 해야 할 일 뭔가 그냥 맡아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나도 꽃 인턴십 프로젝트에서는 정말 그 신청한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게다가 이상한 작업장에 오면은 또 이상한 작업장 소장님과의 또 특별 면담을 통해서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꾸준히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되게 많은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착취라고 네. 느끼신 적이 있진 않은지 여기에 물어봐야겠는데요? 그렇죠. 모르겠다. 저도 모르지만 혹시 있을 수 네네. 있잖아.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네. 일단 정말 즐거운 경험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좀 소심하고 남한테 말 거는 것도 힘들고 뭔가 프로그램 짜는 것도 뭔가 구체적으로 짜는 게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상희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활동 목표라던가 아니면은 어떻게 진행을 나갈 건지 그런 거를 정하면서 제가 성장의 기회를 많이 얻었다고 오. 느꼈어요. 되게 뿌듯했어요. 네. 그 사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점이 여기인 것 같아요. 인턴십 맞아요. 프로젝트에서 어떤 성장을 하셨는지 좀 나영 활동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영 활동가가 인턴십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한 점, 네, 들려주시죠. 일단은 소속감과 안정감이 느껴졌다. 첫 번째로. 그거는 제가 사실 어디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기도 했고 뭔가 이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청소년들은 거의 겨우 안 뽑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무기력감에도 빠져 있었는데 이제 나독곳에 와가지고 이제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나도 이런 곳에 있을 수 있구나, 청소년으로서 여기 있을 수 있구나라는 소속감과 되게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카페 꿈드림에서 카페에서 일했다고 했는데 팔당이었거든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서 거리가 되게 멀었군요. 네, 맞아요. 8시간 동안 또 일을 와, 했거든요. 거기서는 8시간 진짜 힘들잖아요. 네, 거기서는 뭔가 또 딱히 한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잘 일을 안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센터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저한테 관심이 되게 많이 있고 저를 믿어주시니까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성장의 기회, 약간 사회 발디듬이라고 해야 될까? 꿈드림에서는 제가 원래는 제가 완전 이런 것도 못 나오고 집 앞도 못 나갈 정도로 엄청 두려움이 많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되게 상상이 안 가요. 네, 진짜 전혀 그쵸? 상상이 안 되네요.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네. 근데 이제 꿈드림에서 상담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카페라던가 아니면 식당이라던가 전화를 받는다던가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을 한다던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도 곧 인턴십을 하면서 그런 점이 좀 더 제 능력이 좀 더 발현된 좀 더 풀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사회 쪽의 마음의 문을 연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라디오라서 그렇지 제가 지금 청취자분들이 저희 화면을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나영 활동가가 되게 지금 환한 미소와 진짜 밝은 얼굴로 지금 맞아요. 녹음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정말 그 어떤 변화의 포인트에 저희 이상한 작업장과 인턴십 프로젝트가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니 저도 또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저도 너무 뿌듯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저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영 활동가랑 그때 이야기들 또 그게 나영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또 들을 때마다 또 뿌듯하고 또 벅차오르더라고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이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프로그램만 하고 막 여행만 갔다 오고 그냥 만들기만 하고 오는 정도가 센터의 그냥 재미? 그냥 뭔가 더 성장할 만한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곳이었거든요. 센터라는 곳이. 그런데 여기는 정말 제가 생각한 거와 다른 센터를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새롭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아유. 간증. 아유, 네, 맞아요. 비로소 공터 라디오 웰컴 투 더 키리쇼가 5화가 돼서야 훈훈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절대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진짜 확실히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목소리로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인턴십 프로젝트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나도꽃 프로젝트에 나도꽃 인턴십 프로젝트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이상한 작업장 말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을까요? 네, 저희는 공터 내 세 군데에서 일을 해볼 수 있어요. 5층에 화랑도서관, 그리고 2층에 이상한 작업장, 1층에 청소년 휴카페 꽃다방 이렇게 있는데 우선 화랑도서관은 요즘에 새로 생긴 뉴 공간입니다. 그 친구들이 책을 좋아하는 아니면 출판사를 경험해보고 싶은 뭔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사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청소년 휴카페 꽃다방에서는 바리스타와 관련된 일을 해요. 근데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음료만 만든다고 카페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뭐 재고 관리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하고 그리고 공간 청소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터에서 총 3군데가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화랑도서관, 이상한 작업장, 청소년 휴카페? 휴카페 꽃다방.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턴십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지금 돌이켜봐도 저희 이상한 작업장 소장 윤뚝딱 선생님과 저희 인턴십 프로젝트 참가한 정다영 선생님 합이 아주 잘 맞네요. 그럼요. 네, 이렇게 맨날 인사관 작업장 소장 면담을 막 하다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라디오 하는 건 또 처음이었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윤뚝딱 선생님, 정나영 활동가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활동의 경험 외에도 인턴십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돈 얘기를 또 안 했네요. 맞아요. 네. 이게 제일 재밌는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런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 나영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니면은 뭐 첫 월급으로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첫 월급으로 그 노트북을 사고 싶었어요. 한 번도 그 기기를 사본 적이 없고 뭐 선물 받은 적도 없어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그럼 아까 그 노트북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 맞죠? 네, 다른 사람 이야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네, 있네. 약간 좀 짠한 마음이 들 뻔했어요. 네네. 그랬구나. 그거 제가 만든 네. 게 아니고요. 다른 노트북을 친구가.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렇게 계획을 짰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용돈으로 쓰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그게 좋았던 게 제가 원래 용돈을 안 받고 모아둔 상태로 조금씩 썼단 말이에요. 뭐 가게를 가도 엄청 싼 음식을 먹는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동네에서만 그냥 산책을 하거나 친구 집에서 놀거나 그런 식으로만 놀았었지 뭔가 크게 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인턴십을 하고 나서 용돈이 생기니까 뭐 홍대도 가고 막 잠실도 가고 제 첫 경험이었어요. 그게. 맞아. 그런데 가려면 진짜 네. 돈이 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그죠. 사실 문화생활 지원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금을 주잖아요. 근데 영화나 책뿐만 아니라 뭐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이것도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턴십 월급 받으면서. 네네. 아니, 동생들 막 뭐 네, 맞아요. 동생들 한번 쏘기도 하고 막 아, 그랬다면서요. 진짜? 성인 되고 동생들 아는 동생들 네. 성인 되고 나서 제가 쏘겠다고 사주고 거기 음식들 사주고 우와, 그랬었습니다. 진짜 멋진 언니. 월급도 받았는데 이 정도는 그렇죠. 혹시 상희 쌤한테도 얻어먹으신 적 있으세요? 있었죠. 너무 오래전이라. 오래전이라 저희도 얼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의심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사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영 활동가를 이제 다시 이상한 작업장 도구정거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네네 인턴십이 맞아요. 끝난 게 아니었군요. 아니요 끝났지만 네. 봉사활동 사회 봉사활동으로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청소년 인턴이었지만 네. 지금은 대학생 사회봉사자로 아. 돌아왔어요. 네네. 그냥 그냥 이상한 작업장 활동이 너무 즐거워서 네 찾아오신 거죠? 정말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가지고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봉사로 왔습니다. 와 대박이다. 나영 활동가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나영 활동가 왔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네. 와주세요. 보고 싶어요. 네. 전국에서 우르르 몰려올 수도 아유, 있습니다. 안 되는데. 도정과장 줄 엄청 많이 서 있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이거. 네, 웰컴 투 더 키리쇼 5화 이렇게 청소년 인턴십 프로젝트에 참가한 정나영 활동가와 저희 이상한 작업장 소장 윤뚝당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라디오 출연한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전 이 키리쇼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떨렸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떨려하는 키리쌤도 있고 네, 해서 네. 좀 위안이 됐고요. 또 나영 활동가의 이야기를 이 녹음 준비를 하면서 많이 듣게 돼서 또 내가 허디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또 물밀듯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즐거웠고 기분이 오랜만에 보람도 좀 지금 약간 느껴지고 뭉클하신 것 같은데요? 네, 눈물 지금 좀 보이나요? 올라왔는데? 네, 저는 일단 제가 인턴십 하면서 했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오늘 선생님이 자료도 주시고 이런 활동을 했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확실히 제가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글 쓰는 것도 뭔가 제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쓰거나 아니면은 뭔가 너무 포괄적이게 쓴다던가 그렇게 써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다르죠. 또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글을 쓰다 보니까 우와.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서 뭔가 이게 내가 라디오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기분도 들었어요. 네. 여기서 라디오 칭찬보다는 이상한 작업장 칭찬을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어. 네. 이상한 작업장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보다도 또 한층 더 편안한 일 공간이 되었고 청소년들도 이용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이 잘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라이브로 바로 네. 잘 나오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정나영 활동가는 이제 봉사 활동으로 이상한 작업장에서 활동하면서 저희 주민분들, 시민분들, 청소년분들 앞으로도 만날 거니까요. 찾아와서 응원해주고 인사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고 저희가 아까 돈 얘기 나와서 잠깐 재밌을 법했는데 시간상 재미없었나요? 아니 재미없었나요? 시간상 저희가 월급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뉴스 카페에 오는 청소년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다음 에피소드나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번에도 출연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언제든 초대해 주세요. 네, 출연한대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웰컴 투 더 키리쇼 5화 클로징 멘트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컴 투 더 키리쇼.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터 라디오 웰컴 투 더 키리쇼의 엔딩곡으로 유스 카페 이용자분의 멋진 피아노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몇 학년이시죠?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혹시 피아노는 치신 지 얼마나 됐어요?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OST 버터플라이를 준비했습니다. 네, 멋진 연주 기대하겠습니다. 연주하기 전에 저희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터 라디오 많이 들어주세요.